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발표 이후에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S3558이라는 바이오 시큐리티 액트가 하나 있고요. HR8333이라는 생물보안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혼동이 가끔 되는데 이 S3558에는 원래 우지 바이오로직스가 없는데 H8333은 우지 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근데 이 S3558이라는 걸 가지고 우지 바이오로직스가 빠졌다라는 노이즈가 좀 있었죠. 근데 ST팜의 경우에는 경쟁 상대가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우시 STA예요. 그래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빠지냐 안 빠지냐가 좀 크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ST팜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노이즈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넘어가서 1번 3세대 RNA의 약은 어떻게 등장했는가, 그리고 지금 왜 조용한가, 규모와 전망이 어떤가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때부터 RNA 기반 치료제에 관심이 좀 급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열광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22년 초부터 지금 치료제가 개발을 시작한 것 중에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 중에 절반은 22년 초부터 개발된 겁니다. 그만큼 좀 새롭게 개발이 진행되는 게 많은 분야고요. RNA 치료제 시장은 현재는 15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올리고 그 매출의 경우에는 80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비율이 꽤 높은 분야예요. 이게 올리고를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RNA 백신에 특화된 올리고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비중이. 그래서 네,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리고핵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 원료라면 우시바이오 어떤 분야가 ST팜에게 겹치냐라는 질문인데요. 우시 STA가 우시바이오 자회사고 우시 STA가 올리고핵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10%고요. 그리고 앱텍의 분야인 CRO 부문에서도 ST팜은 수혜를 좀 입을 예정이에요. ST팜이 아나페스를 유럽에서 제일 큰 독성 및 병리 CRO인 아나페스를 인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시 앱텍이 제재를 받는다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가 ST팜의 핵심 영역이라서 올리고를 주로 보자고 했지만 다른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수혜를 계속 받는 와중에 물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올리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고에 중점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바이오텍의 수혜를 받을 것까지 ST팜이 받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올리고에 기반으로 개발된 신약일 때 ST팜이 수혜를 받는 건데, 우시 STA가 꽤 큰 규모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ST팜의 경쟁사는 뭐가 있냐?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니토덴코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강점은 니토덴코 에질런트는 아미다이트 분야에 대해서 GGMP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재를 수입해 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에스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완전히 내장화된 공정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물보안법 관련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하원에만 통과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 연내 통과될 것으로 많은 언론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언론지들을 뛰어넘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T팜의 경우엔 연초에 비해서 벌써 50% 상승한 주식이에요. 여기서 더 상승할지 확답하는 건 힘든 문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 경우엔 꾸준히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하원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저는 보입니다. 공화당이 발의했고 민주당 일부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짐 맥거번이라는 의원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은 통과를 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현재 대세는 약간 프레임이 있는데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더라도 대선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생물보안법은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로 받는 매출은 몇 프로 정도인가? 우시 STA가 지금 그 시장에서 아웃당하는 거기 때문에 ST팜이 그 중에 몇 프로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하지만 캐파가 ST팜이 에질런트나 니토덴코에 비해 많고 보수적으로 3분의 1만 가져간다 보더라도 기존 매출 대비 20%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꽤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계 CDMO 파이는 크지 않을 겁니다. CGMP를 가진 바이오텍에 대해서 수주를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스티팜과 바이넥스 이 정도 몇 개 안 되는 중소형 CDMO들이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생물보안법을 예상하고 선제적인 캐파 증설을 한 것인지 투자 규모와 Q 증가분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일 올리고등의 경우에는 22년 8월에 증설됐고 3.2톤 그러니까 6.4몰로 확대가 됐어요. 이로 인해서 ST팜은 올리고 생산 기준 세계 1위로 이때 당시에 도약했고 니토덴코와 에질런트사가 그 이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1위는 아니고요. 지금 2위 올리고동을 신청 중인데 13월까지 지금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으로 또 이게 26년 당시에는 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올리고동 경우에는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액과 매출액의 평균 리드타임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법이 정확히 있나요? 이거는 다음번에 볼 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공급 계약의 공급 기간이 25년 12월 9일까지로 언급돼 있어가지고 리드 타임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리드 타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다음번에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 밸류에이션은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사를 선정했는데 25년 예상 PER이 30배 그리고 지금 에질런트 테크놀로지가 24배이기 때문에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국장임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더 높은 수준이죠. 감안하면은. 근데 성장성은 ST팜이 더 높기 때문에 더 합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의 경우에는 PER을 사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아요. 갈수록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까지 그 증권에서 DCF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PBR은 좀 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BR의 경우에는 하단에 있다는 점. 뉴클레오타이드로 얼마나 매출액이 나오고 있냐. 1분기만 345억이 나왔고 23년의 경우에는 매출 중에 올리고 매출이 1,700억이었어요. 그 중에서 노바티스가 30%, 35% 정도를 차지했죠. 그래서 렉비오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것처럼 설명드렸지만 완전히 렉비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24년에는 이메텔 스타트 제론사에 시작되면서 더 비율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근데 렉비오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긴 할 것 같고요. 전환사채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었는데 1회차 12, 2회차 12만 발행을 했어요. 20년 12월에 발행했고 23년 8월에 발행했는데 1회차 12는 지금 상황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500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회차 12는 1000억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24년 8월 9일부터 전환이 가능했고 아직까지 하나도 상장이 안 됐고 28년 8월 9일까지 상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언제가 나올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들 마음인데
단기적으로 당연히 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저항선에서 알맞게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임상 단계와 상업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CDMO 사업의 특징은 개발부터 생산까지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개발이 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생산이 상업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 단계 매출은 소량이고 이 원료를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화는 개발이 된 거를 쭉쭉 뽑아내는 거고, 당연히 상업화가 매출이 더 높고 어 OPM 등도 높습니다. 그래서 상업화를 위해서 임상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ST팜 입장에선 이 매출 구조가 지금 임상 단계 매출이 상업화 매출이 섞여 있다는 거는 지금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의 매출이 바로 실적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앞으로 실적을 보여준다는 거. 4분기에 매출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좀 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조사하고 조사했지만 이 정도밖에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합당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다고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왜 이렇게 바이오, 특히 ST팜에서 3, 4분기에 매출이 몰리는지에 대해서, 계절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